하얗게 칠해진 병실 안에서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슬픈 노래처럼 반복되며 민재에게 그의 쌍둥이 동생 진우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비록 약한 심장 박동으로만 존재할 뿐임을 상기시켰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진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며 익숙해서 가슴 아픈 그의 이목구비를 드러냈다. 꼭 감긴 눈, 무언의 비밀을 품은 듯 다문 입술. 민재는 동생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떨리는 손끝으로 스쳤다.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가 진우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끈 같았다. 하지만 민재에게 그 온기는 그의 심장을 옥죄는 고통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의 가슴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돌에 짓눌린 듯했고 숨을 쉴 때마다 쓰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싸움이었다. 그들은 쌍둥이였고 세세한 부분까지 닮았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썹, 어린 시절 그들의 작은 집을 환히 밝히던 미소까지. 어린 시절, 민재와 진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친절한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혼동되었다. 그들은 서로 역할을 바꿔 사람들을 놀리며 깔깔대며 웃곤 했다. 하지만 이제 생기 없는 진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민재는 깨진 거울을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그 거울은 빛을 잃은 자신의 모습을 비췄다. 그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놓으면 동생이 영원히 사라질까 두려운 듯이. 병실에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민재의 가슴 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낼 거야. 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한 명씩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민재는 자신이 복수의 불꽃을 품은 사람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늘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책을 읽거나 작은 방에서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반면 진우는 태양처럼 빛났다. 그의 미소는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쉽게 사람들과 어울렸고 재치 있는 농담으로 가정의 긴장을 풀어주는 법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병상에 움직이지 못하는 진우를 보며 민재는 자신의 일부도 죽은 듯했다. 그는 일어서서 차가운 병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진우의 직원증에 멈췄다. 진우의 밝은 미소가 담긴 그 카드는 민재를 다른 세계로 초대하는 듯했다. 진우가 살았고 싸웠으며 결국 쓰러진 세계로. 과거를 회상하며 민재는 재앙이 닥치기 전 진우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떠올렸다. 비 내리는 저녁, 진우는 어린 시절 두 사람이 좋아하던 모찌 상자를 들고 민재의 아파트에 들렀다. 하지만 그날 진우의 미소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묘한 침묵이 섞여 있었다. 형,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진우가 농담처럼 물었다. 민재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터무니없는 소리 마. 진우, 너는 나보다 건강해. 하지만 이제 의식 없는 진우를 보며 민재는 그때 더 귀 기울였어야 했다고, 동생이 숨기려 했던 신호를 알아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그날 밤, 민재는 진우의 작은 아파트 거울 앞에 섰다. 탁상용 램프의 흐릿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거의 진우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더 이상 진우의 부드러움이 아닌 고통, 분노, 그리고 불타는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진우가 자주 입던 흰 셔츠를 들고 천천히 옷감을 쓰다듬었다. 마치 동생의 기억을 만지는 것 같았다. 진우, 나 이렇게 넥타이 매는 거 맞지? 그는 중얼거리며
성스러운 의식처럼 정성껏 넥타이를 맸다. 진우의 직원증을 목에 걸며 그는 그 무게를 책임감처럼 느꼈다. 그는 진우의 신분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진우가 감내했던 비밀과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새벽녘 아파트를 나서며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민재에 나치으면서도 낯선 그림자를 비쳤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확고했다. 각 걸음은 맹세 같았다. 진우의 회사는 현대적인 유리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창은 아침 햇살을 반사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복사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커피 향, 끊임없는 키보드 소리. 동료들은 진우라 부르며 평소처럼 친근하게 인사했다. 진우, 오늘 좀 덜 피곤해 보이네. 동료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는 어색한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시 돋친 의자에 앉은 기분이었다. 그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를 위해 여기 있어야 했다. 진우의 책상에 앉아 민재는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진우가 마지막으로 열었던 문서들이 떠올랐다. 숫자, 차트, 빽빽한 보고서. 그것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민재에게는 진우의 흔적이었다. 진우가 이 가혹한 세상에서 홀로 싸웠던 날들의 증거였다. 그는 책상 서랍에 숨겨진 진우의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삭제 예정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다. 단순하지만 불길한 이름은 진우가 마지막 단서로 남긴 듯했다.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워드 파일, 회의 스크린샷, 강조된 문장, 그리고 몇 개의 음성 녹음이 있었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최근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긴 정적 후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진우, 팀 분위기 망치지 마. 이건 사회생활이야. 모든 건 위에서 정해져. 그 목소리는 진우가 긴장한 얼굴로 언급했던 마케팅 팀장 김도훈의 것이었다. 민재는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를 악물며 그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진우가 고립되고 위협받고 사무실의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렸다는 증거였다. 그는 진우가 이 말을 들으며 홀로 사무실에 앉아 가슴이 찢어질 텐데도 침착하려 애썼을 모습을 상상했다. 민재는 진우의 책상 서랍을 열어 단서를 더 찾았다. 안에 든 물건은 소박했다. 볼펜 몇 자루, 작은 구급 상자, 낡은 수첩. 수첩을 펼치자 진우의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다치지 마, 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 그 문장은 민재의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다. 그는 수첩을 덮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우,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던 거야? 진우가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하며 밝은 척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민재는 그 신호를 무시했다. 동생이 일에 치였다고만 생각했다. 이제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무기력 속에 잠기게 했다. 그때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울렸다. 단정히 묶은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이 들어왔다. 기획팀장 서윤이었다. 진우가 실수에 절대 관대한 법이 없다고 묘사했던 인물. 진우, 나중에 얘기해. 그녀는 민재를 꿰뚫는 듯한 눈으로 보며 말했다. 마치 그가 진우가 아님을 아는 듯했다. 민재는 침착하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단순히 엄격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가 마주했던 세계, 비밀과 권력이 얽힌 세계의 일부였다. 다음 날, 민재는 계속 진우의 역할을 연기했다. 진우의 몸짓,
말투, 심지어 생각할 때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작은 버릇까지 세심히 흉내냈다. 동료들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진우라는 인사는 민재에게 진우가 아직 병원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칼날 같았다. 점심시간, 동료 윤세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세진은 말이 적고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 내 서랍에서 이걸 찾았어. 세진은 얇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진우가 작성한 내부 감사 보고서, 초안과 메모가 있었다. 마지막 줄이 민재의 눈을 사로잡았다. 진우의 반대 의견 기록됨.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진우는 홀로 싸웠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세진, 고마워. 민재는 낮지만 감사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없었다면 난 이 문 앞에서 헤맸을 거야. 세진은 민재를 보며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다. 진우는 깊이 관여했어. 그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모르는 게 많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세진의 말은 어둠 속 한 줄기 빛 같았다. 진우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과 진우를 잇는 끈이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다. 민재는 진우의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ENDW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녹음, 사진, 음성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냥 덮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 진우, 조심해. 김도훈의 목소리였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종이에 김도훈의 이름을 적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너 먼저야. 그는 결심의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복수의 서곡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민재는 다시 진우의 얼굴로 회사에 갔다. 그는 진우의 말투, 걸음걸이, 표정을 세심히 따라했다. 동료들은 의심 없이 그를 맞았다. 하지만 민재의 가슴은 무거웠다. 진우가 매일 이곳에서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회의실에서 김도훈은 커피를 마시며 태연히 말했다. 진우, 오늘 좀 색다르게 보이네. 잠깐의 침묵 후 모두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로 돌아갔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혼잣말했다. 좋아, 너 먼저야. 그는 진우의 이메일을 뒤졌다. 마지막 폴더에서 비밀번호로 잠긴 PDF를 발견했다. 세 번의 시도 끝에 민재는 자신의 생일 MJ0202를 입력했다. 파일이 열렸다. 6페이지 분량의 문서였다. 첫 페이지 제목은 불공정 거래 흐름 요약이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부서별 구체적인 결함 보고서 및 외주 수익 관련 이중 계약 상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수정된 조직도였다. 중앙에 굵은 글씨로 W 두 번째 가 적혀 있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진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형에게 남겼다. 이 문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진우의 유산이자 그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했던 세상에서 그가 남긴 외침이었다. 민재는 한 줄 한 줄 읽었다. 마치 진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숫자, 기술적 세부사항, 꼼꼼한 메모는 진우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민재를 가장 아프게 한 건 문서, 여백의 진우에 떨리는 글씨로 적힌 메모였다. 그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어. 민재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했다.
진우는 위험한 길임을 알면서도 걸어갔다. 그 순간 회사 공지 메일이 화면에 떴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내용은 짧지만 섬뜩했다. 지금 그만두면 진우는 평생 의식불명일 거야. 민재의 눈이 굳어졌다. 그는 결심했다. 끝까지 가겠어. 그는 진우의 도표, 세진에게 받은 내부 파일, 이메일 사본을 한 폴더에 정리했다. 단단한 발걸음으로 복도 끝 최지우 이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경비원 2명이 막았다. 지금 회의 중이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명이 말했다. 민재는 단호히 답했다. 이사는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조연주 팀장이 그를 흘깃보았다. 그 파일은 인사팀에 넘겨. 절차를 따라야 해.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멈출 수 없음을 알았다. 그날 오후 서윤이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우리 모두 알아. 누군가는 눈 감고 누군가는 침묵하지. 게시글은 3,000뷰를 넘겼다. 댓글은 김도훈, 이정필 같은 이름을 지목하며 넘쳐났다. 한 직원이 썼다. 회사 만찬에서 들었어. 그 사람을 밀어내면 위선이 해결된다고 했지. 민재는 조연주에게 회의실로 불려갔다. 익명 게시글, 내가 한 거지. 그녀가 물었다. 민재는 침착히 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동의합니다. 조연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세진이 들어와 녹음기를 틀었다. 그 사람이 진실을 정리하고 있어. 그게 정말 불편한가? 세진이 물었다. 조연주는 침묵했다. 같은 시간 병원 진우의 병실은 고요했다.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공간을 채웠다. 간호사가 들어오다 갑자기 멈췄다. 진우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미세히 움직였다. 움직였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와 병상에 따뜻한 물결을 남겼다. 곁에 앉아있던 민재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진우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다. 민재 형. 진우의 약한 목소리는 민재의 모든 고통을 녹이는 약 같았다. 눈물이 그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진우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와 민재에게 존중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짧은 순간 눈빛을 교환했고 모든 감정이 전해졌다. 서윤이 말했다. 진우, 우린 오랫동안 기다렸어. 이제 괜찮아. 우린 모든 걸 지켰어. 진우는 안도와 후회가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사직서를 정리했다. 동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존중과 죄책감이 섞인 작별을 했다. 회사 로비를 나서며 그는 서윤과 세진을 만났다. 세 사람은 짧은 순간 눈빛으로 수천 마디를 나눴다. 민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많은 게 바뀌었어. 사람, 시스템, 그리고 마음. 서윤이 미소 지었다. 우린 내가 진우의 자리를 지킨 시간을 잊지 않을 거야. 진우는 아직 약했지만 창문을 열 힘은 있었다. 병실로 바람이 불어와 생명의 숨결을 실었다. 민재는 의자에 앉아 동생을 바라보았다. 형, 내가 쓰러졌을 때 날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형도 힘들었지. 진우가 물었다.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팠어.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 진우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신 쓰러지지 말고 우리 같이 끝까지 버텨.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어떤 말보다 깊었다. 복수는 끝났다. 진실은 드러났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민재는 더 강해졌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동생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다. 진심은 때로 칼보다 무섭고 눈물보다 따뜻하다. 그 진심은 누군가의 얼굴, 마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진지함과 같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흔적을 남기길 바란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자. 감사하고 안녕.